네, 새롭게 프로그램 이름을 바꿔서 론칭을 했습니다. 바로 꼼찰청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아주 그냥 뭐랄까요, 화기애애한 미팅 분위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네. 차마 입 밖에 꺼내지를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주선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나온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신율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서재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아주경제 장용진 사회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아주경제 안녕하세요. 김태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그저 우리 피아지방법원에서 황현이 날리고 네. 우리 두 분 그리고 장용진의 하객진 네. 통폐합을 했습니다. 통폐합인가요? 통폐합을 했어요. 폐업인가요? 또 할 거예요, 저는. 분리 독립이에요. 우리. 분리독립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통폐합했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또 최고의 법률가, 최고의 기자들 이렇게 해서 꼼찰 총장이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법조계의 그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우리 법리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으로 여러분 함께하겠습니다. 아마 윤석열 총장님이 그만두시면은 우리 프로가 과연 조립할 의미가 있는지 그럴 것 같아요. 그분이 좀 오래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꼼찰 총장으로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예, 저 새롭게 이렇게 만나게 네. 되셨는데 장용진 기자님 잘 아시죠? 네, 장윤진 기자님은 잘 아는데 제가 사실 김태현 기자님이랑 같이 이렇게 방송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이야. 상상도 못했죠. 네. 신기하네요. 왜냐면은 몇 년 전에 저한테 처음 이제 연락을 되게 이렇게 주셨는데 예, 뭐, 예, 예. 안녕하세요 김태현 기자입니다. 네. 그래 예. 제가 이렇게 문자가 왔길래 가뿐히 씹었거든요. 아니, 가뿐 씨, 그때는 이제 신입일 때라 질문도 이상하게 했어요. 사실. 그리고 전화가 왔길래 네. 혹시라도 이 기자가 내 카톡에 뜨는 게 싫어갖고 샵으로 저장해놨거든요. 아, 진짜? 샵 김태현. 그 정도까지 하셨습니까? 그랬는데 네. 그 이제 연락이 근데 너무 이제 되게 성실하게 하셔가지고 그래도 좀 받았어요. 네, 근데 네, 네. 그러다가 연락을 잘 안 받았는데 갑자기 저 장용진 기자님 후배입니다. 네. 그래요. 장용진 기자님 이름을 딱 팔길래 그다음부터 제가 잘 받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팔라고 했어요. 안 돈독하게. 받으면 그래요. 돈독하게. 알겠습니다. 우리 소대인 변호사님은 두 분 처음이시죠? 네, 오늘 처음 뵀는데요. 네. 하객진을 열심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도 잘 연예인을 뵙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인 받으세요. 네, 사인 받을게요. 연예인 치고 좀 아니죠, 외모가? 아유, 너무 마동석도 이렇게 멋있으세요. 생겼어요. 그래요. 네, 기자계의 마동석. 근데 김태형 기자님 목소리가 그 뭐랄까요? 김동률 그때 목소리 같습니다. 네. 공기반. 공기반 소리반. 공기반 소리반. 네. 동굴 목소리. 좁을수록 소리가 잘 나옵니다. 너 진짜 많이 늘었다. 옛날에 코치치를 흘리고 말이죠. 그래요. 아니 가뜩이나 머리가 크신데 카메라가 저렇게 잡히니까 더 크게 보입니다. 네, 그래요. 아니 자리를 바꾸셔야지. 예. 우리 장용진 기자님, 네. 하객진에서 정말 엄청난 그런 화려하게. 내공을 보여주셨는데, 예, 자 이제 7월 다음 달입니다. 이 세상 바뀝니까? 다음 달에? 7월 중순에 인사가 되면은 조금 변화가 또 생기지 않을까. 근데 이게 그 검찰이라는 데가 이게 네. 워낙에 그 좀 탄탄한 조직이고 뭐 좋게 말하면 자기들도 내공이 있는 조직이기 네, 때문에 네, 네. 한꺼번에 확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아. 조금씩 지금도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근데 7월을 고비로 또 좀 바뀔 거고 네. 내년 2월에 또 한번 바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저 춘장님께서 나가시면은 또 한번 바뀔 거고. 춘장님 나가실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나가죠. 결국에는 나가겠죠. 그때가 언젠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저는 이제 사실 예상을 하기로는 내년 2월 이후가 되면은 나가는 시점을 되게 고민하지 않겠나. 사실 임기가 2년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7월인데 네. 그 사실 검찰총장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면은 네. 그 검찰총장도 레임덕이 온다 그래요. 마지막 인사를 하면 그러니까 그게 내년 2월이 마지막 인사인데 아하. 이미 그 검찰총장이 인사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게 확인된 상황이라면 서서히 힘이 빠지기 시작할 때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7월 인사에서 한 번 더 빠질 거고 그리고 내년 2월 되면은 진짜 완전히 빠질 거다. 이렇게 되면은 본인도 진퇴를 고민하지 않겠나. 네. 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광고부터 우선 하고. 좋습니다. 광고 우리가 광고 제일 중요해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맛밥. 네. 아이고 세상에.
맛밤, 이제 대기업 맛밤. 네. 이 비교를 하지 마세요. 아. 네. 자, 이 최근 구매 후기 소개하겠습니다. 홈쇼핑에서 다른 국산 맛밤을 샀는데요. 같은 50g 한 봉이지만은 무려 30봉에 5만 원 이하더군요. 이 공주 맛밤이. 예. 자, 용민영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래도 같은 국산의 가격 차가 좀 나는지라 그쪽에서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쪽에다가 주문을 했었어요. 근데 딱 봉지를 뜯는 순간, 입에 넣는 순간 이게 뭐지? 하는 차에 예 공주 맛밤을 먹었더니 봉지에 고작 아니군요. 공주 맛밤이 아니라 그 대기업 맛밤을 먹었더니 딱 봉지를 뜯는 순간, 입에 넣는 순간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봉지에 고작 5알갱이가 있는데 입에 넣자마자 수분이 찬 것입니다. 아, 물을 엄청 먹이고 중량을 아이고. 늘렸구나. 예. 다시 공주 맛밤을 검색해 봤는데 여기는 같은 50g의 개수가 7개 정도 되더군요. 네. 주문을 해서 까봤지요. 역시 다릅니다. 개수가 6개에서 8개고 크기는 비슷한데 개당 중량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특히 딸아이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금방 사라졌습니다. 또 주문합니다. 의심되는 분들 블로그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쇼핑에서 파는 거랑 여기 공주 맛밤이랑 비교해 보시면 합니다. 같은 중량의 개수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도 맛밤은 무조건 공주 맛밤 살 겁니다. 심지어 김용민닷컴은 최저가. 어떻습니까? 네,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8개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은데요? 그래요? 뭐 사실 지금 제가 몇 개를 알을 먹었는데 네. 알을 깠어요. 이 네. 밤들끼리. 알을 깠어요. 네, 그래요. 아, 너무 맛있고 달아요. 맛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저도 사실은 밤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게 그 대기업 밤은 이게 국산이 아니에요. 네. 중국산이죠, 네. 대부분. 근데 이거는 국산, 공주. 국산이고. 와, 그 공주의 그 박찬호 선수 그 밤이라고요. 맛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달아, 엄청 달아. 예. 저기 그래서 다 먹어버리니? 대기업 제품을 보면요. 네. 대기업 제품을 보면은 좀 까매요. 까매요. 네, 까매요. 예. 까마지만 까매. 요거는 여기 어떤- 비교하라고 아, 여기 어디다 놔야 돼? 저는 원래 이런 색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게 오래 놔둬서 그런 거죠, 결국에. 예. 이게 저 껍질을 이게 안 깐 것처럼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요게 저 대기업 맛밤이에요. 까만 게. 그렇죠? 근데 옆에 그 노란색이 확연한 것은 바로 공주 맛밤입니다. 네. 뭐 색소를 많이 안 친 것 같잖아요, 또 느낌에. 이게 밤의 품종이 다른 건지 이게 중국산인데 네. 약간 이게 좀 하여튼간 맛도 그렇고 부석부석해요. 네. 훨씬 부석부석하고 예. 요거는 이제 윤기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달면서도 맛있는데 잘 넘어가요. 푸석푸석해요. 이게 그냥 그 공주 맛밤은 저 노란색 저거는 진짜 밤입니다.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치고 네. 그냥 밤이고 저거는 저 까만 밤은 먹으면 짜장 맛이 나. 중국산이라서 짜장 맛이 나요. 네. 약간 뭔가 코팅을 한 것 같고 뭔가 화학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거는 진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무슨 과자 먹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밥 모양의 과자를 만들어 둔 그런 느낌이 나고. 예. 그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맛밤들이 있는데 밤의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산 밤을 사용한 다 먹었습니다. 모 대기업의 맛밤과는 차원이 다르다 말씀드렸죠. 중국산 밤은 알이 잘고 껍질에 마모된 흔적이 많고요. 색깔 자체가 다르고요. 결정적으로 맛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네. 없으니까 막 못 치는 거야. 네. 자, 농가의 이 공주 맛밤은 세계 최고의 밤, 공주밤으로 만든 맛밤입니다. 그래서 알알이 꽉 차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도 설탕이나 첨가물 전혀 안 들어갔어요. 오직 공주 알밤 100%입니다. 그래서 공주 알밤 본연의 고소함과 달콤함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웰빙 간식으로 다이어트용, 식사 대용으로 간단한 술안주로도 좋습니다. 네. 자, 요 50g 20개가 들어있으면 41,000원, 30개가 들어있으면 59,000원.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이런 압도적 최저가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공주 맛밤은 유통기한이 무려 1년입니다. 1년이에요. 네, 대량 포장으로 구매하시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뭐 혹시 남으면 어떡하냐 그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남길 수가 없어. 남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거 사면은 글쎄 제가 볼 때 일주일 안에 네. 없어집니다. 이거. 그래요. 방금 깠는데 없어졌어요. 예.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아이, 잘 죄송합니다. 넘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아까 점심을 안 먹여가지고. 진짜 열자마자 없어졌습니다. 네. 맛있네. 훌륭하시네. 네. 먹방에 어떤 최적화돼 있어. 최적화돼 아. 있어요. 네. 제가 볼 때 정상준 기자가 제일 위험할 것 같아. 캐릭터가 겹쳐.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안 그래도 누구는 이제 김태형 기자가 성장하면은 장용진이 위험하다. 내가 정상근이 위험하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안 겹치게 살을 빼고 근육을 키우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여러분 맛있습니다. 공주 맛밥 많은 매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소재인 변호사님부터 뭐 어떤 얘기 좀 해보시겠어요?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검찰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제가 네. 하고 싶은 걸 네. 할까요? 네. 많이 들고 오셨어요, 준비를. 예. 오늘 저분 항상 주제가 많이 준비하세요. 저는 준비는 항상 많이 해오는데 오늘 주제가 한명숙, 이재용, 그다음에 그 SBS 직인 파일, 그다음에 김태형 기자님 아까 하셨던 네, 거, 단독 저희가 단독 간첩 조작했던 그 네 개가 펼쳐놓고 합시다. 네. 자, 우선 서 변호사님부터 네. 뻗다니 주세요. 네. 저부터요? 또 이렇게 네. 그러면 네. 제가 하고 싶었던 주제는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아, 발견한 그래요. SBS 뉴스가 법정 제재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요. 예. 이게 작년 9월달에 이제 SBS에서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발견된 그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을 이제 원래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발견된 건데 그거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에서 발견됐다고 보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온 나라가 굉장히 떠들썩해졌고 굉장히 좀 영화 기생충 패러디까지 나오면서 좀 그런 어떤 뭐 모욕적인 그 정경심 교수의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도 그렇죠. 했었는데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열어서 그 SBS에 대해서 법정 제재 주의 의견으로 의결을 하고 전체 회의에 상정을 하기로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방송심의 소위원회에서 판단한 내용은 이제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은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발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SBS는 정 교수의 PC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라고 하면서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오히려 올바른 여론 형성에 저해가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고, 그다음에 이제 방통위에 이제 그 제재 조치 관련해서는 권고와 의견 제시는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데 중대 사안에 대한 과징금과 법정 제재는 나중에 방통위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에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고, 제가 준비를 한 거는 굉장히 그 사문화되었다고 저희가 많이 여기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죄. 그게 사실 형법에는 그 피의사실 공표죄가 규정이 되어 있지만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검찰의 어떤 피의사실 공표에 관련한 어떤 준칙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기소 전에는 당연히 공개가 금지된다 이게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공개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공개를 허용하는 규정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사건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이 예외적으로 수사사건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검찰로서는 이렇게 온 나라를 뒤흔든 중대한 오보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사건 관계자인 정경심 교수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중대한 오보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수사 내용을 이렇게 밝힐 수도 있었는데 밝히지 않다가 거의 1년 가까이 지난달에 검찰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동양대 직원에게 이거 그 교수 PC에서 나온 게 사실 아니었죠?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태도가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저는 적어도 제가 너무 말을 혼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여기 네. 이제 기사들에 나오는 워딩 있잖아요. 네. 이거를 저희가 보도를 한 게 워딩이 거의 다 써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재판에서 검찰이 그 동양대 행정지원처 처장을 불러가지고 예. 그 동양대 이제 직인 파일이 나온 그 컴퓨터, 그러니까 강사유기실 컴퓨터를 가져간 거 이미 이제 뭐 위법 수집 증거 논란도 막 나오는 그 상황이었는데 검찰이 너무 자연스럽게 9월 7일에 이런 파일은 나오지 않았었죠라고 묻고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뛰어나와가지고 장 선배 이거 이상한데요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이 됐는데 동양대 교수랑 그리고 그 이제 검찰 출입 기자들이랑 페이스북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거기서 한 이제 검찰 출입 기자가
그러니까 변호인도 나중에 물어보거든요. 그날 그 파일이 안 나온 거 맞습니까? 오보인 거 맞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맞다고 얘기를 해요. 행정지원처장이. 근데 그날 저녁에 그 검찰 출입 기자들이 그 글을 써놓은 동양대 교수를 보고 야, 변호사가 얘기하면 다 맞는 말이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을 해가지고 기사를 쌌죠. 사실 저희도 이제 그때도 이제 사실 확인 너무 이제 황당한 얘기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보도가 되는 사안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러니까 자, 좀 정리하면 네, 정리를 해주세요. SBS가 단독 보도를 내기를 그 직인 파일이 네. 직인 파일이 정경심 PC에서 발견됐다. 네. 검찰이 이렇게 보도를 확인했다. 했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PC는 정경심 PC가 아니라 학교 PC야. 저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있어요. 예.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그때는 발견이 안 됐어요. 발견된 거는 그 보도가 나간 건 9월 7일이었는데 발견된 거는 9월 10일이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발견된 것도 그 강사 휴게실 PC였던 거죠. 그러니까 9월 7일에 나왔던 그 보도는 도대체 아무 근거가 없었던 거죠. 그랬죠. 그 당시에는 그 파일이 발견이 안 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검찰이 SBS 기자한테 찔러줬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내용을 보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네. 아니 그렇게 단정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그 당시엔 파일이 나오지도 않았단 말이야. 예. 그리고 그 며칠 뒤에 파일이 나왔어. 네. 그것도 다른 곳에 있던 PC에서 나왔어. 넌 저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태연이가 우리 김태현 기자가 보내온 그 재판 기록 외에 다른 사람들 걸 다 확보를 한 거예요. 세 군데 걸 확보해서 몇 번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확인 중이었는데 그날 밤에 동양대 그 장모 교수하고 SBS 기자들하고 이 페이스북에서 설전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은 헤럴드 경제. 헤럴드 맞죠. 지읒 모 기자. 네네네. 예.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지면서 설전이 벌어지면서 그럼 우리가 한 게 맞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그 다음 우리가 보도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자 이 상황까지 결국에 오게 된 겁니다. 결국에 아마 SBS는 우리 김태현 기자가 미울 거예요. 우리 김태현 기자가 한 것 때문에 안 썼으면 지금까지 그러네요. 묻고 지나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보도를 해서 예. 그냥 밉지는 않을 거예요. 존나게 미울 거예요. 제가 그 언론고시 준비할 때 유일하게 그 시험을 계속 봤던 데가 SBS였는데 최종까지도 갔었대요. SBS하고 악연이 있으시네. 예. 아니 그렇다면은 그 직인 파일이 정경심이 아니라 학교 PC에서 발견된 건데 정경심 PC에서 발견됐으니 그러니까 정경심이 PC가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다. 이런 보도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뭐 날짜도 안 맞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딱 그만큼만 돼도 괜찮은데 발견되지 않았던 시점에서 네. 검찰이 아직 압수수색하기 전이었어요. 압수수색하기도 전에 전입니다. 네. 발견도 되기 전이었으니까.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그 보도가 먼저 나가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다음에, 일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검찰이 그 뭐 직인 파일은 뭐든 발견하기 전에 압수수색이 그 보도가 나갔고 검찰도 그거를 확보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기소를 했냐면 그 당시에 그 보도 나온 당시에는 그냥 뭐 이렇게 직인 파일 이런 게 없이 그냥 위조 뭐 임의로 날이 나요라고 공소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총장의 도장을 임의로 날이 나요. 그게 보도가 나간 다음에 검찰이 이상하다는 건 전 이 지점이에요. 네. 보도가 나온 다음에 검찰이 쓱 갑니다. 그 학교에 동양대학교. 근데 거기에 강사 휴게실에 있는 PC가 있는데 네. 검찰이 먼저 막 PC를 막 이렇게 열어보더니 조국 폴더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조국 폴더고 이것은 정경심이 사용하던 PC다라고 네. 하면서 여기서 발견했다라는 사실이 9월 10일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도가 먼저 나오고 검찰이 그걸 뭐 확보도 하기 전이었어요. 아예 알기도 전에. 근데 보도가 먼저 쓱 나가고 버려진 공간에 있던 누구라도 사실은 그걸 만질 수도 있는 그 그렇지. PC에다가 여러 사람이 쓰는 공용 PC인 거 아니에요? 공용 PC를 썼던 일도 있고 그런 PC에다가 이제 갑자기 이걸 실제로 발견하게 되는 게 너무 스토리가 이상하다. 네.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 컴퓨터가 아름답다. 하드 80기가 정도래요. 그럼 80기가를 쓰던 컴퓨터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쓰던 컴퓨터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컴퓨터인데 지금 테라급이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뭔가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꼼찰청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지점을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재인 변호사님도 지적하셨던 부분이 그러면 그 PC 포렌직을 할 때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이든지 누구든지 입회를 해야 되는데 가서 뭘 가져가는지를 뜨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죠. 아 그렇다면 혹시 내가 추측하건데 뇌피셜? 그 파일을 네. 심은 게 아닌가? 어머나. 검찰이 심은 거 아닌가? 자,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김용민 씨의 뇌피셜이고 저희가 한 얘기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네. 아 그래? 아무도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네. 아무도 얘기 안 했어. 아니 그렇지 않고서 SBS가 어떻게 하라는 거를? 그러니까요. 답답한 건 그거예요, 사실은. 자, 여기 씨가 이제 같이 동참하신 거죠? 아니, 저는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가능성을 아니, 배제했어. 궁금하긴 해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SBS는 검찰이 확보하지 않은 직인 파일을 발표를 하고 검찰이 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네. 검찰은 3일 뒤에 동양대학교 가서 정말로 그걸 발견해요. 네. 너무 이상한 거야. 그 SBS는 그럼 보도를 정확하게 해야지. 발견할 3일 것이야. 후에 발견될 예정입니다. 그랬다면 완전 특정이죠. 근데 오늘 그 방심위 가서 한 발언도 보면은 그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거나 뭐 그런 보도가 직인 파일이 발견된 게 아니라 총장 직인 파일이 포함된 표창장 파일을 발견한 거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 9월 7일에 발견 안 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해명들이 다 예, 성립할 수가 없는 성립할 수가 없는 해명이네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그 2차 설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게 직인 파일이냐 표창장 파일이냐 가지고 또 싸움이 나고 있어요. 네. 언론 언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걸 하객진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표창장이다라고 하면은 이 전체가 있으면 표창장 파일이죠. 그런데 정경심 교수에서 발견된 거는 요 부분만 발견된 거예요. 이러면서 여기에 이제 뭐 동양대 총장 누구 도장 꽝 찍힌 부분만 발견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단부가 발견이 된 거야. 표창장 하단부. 근데 직인 파일이라고 하면은 뭐 딱 하나 직인만 있는 도장만 있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돼서 직인 파일이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그 논쟁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표창장 파일이냐, 직인 파일이냐. 정확하게 말하면 표창장 파일이 맞죠. 네. 그러니까 표창장 하단부 파일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직 그 해명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 표창장 하는 그 용지 있잖아요. 그 은박이 써져 있는 용지. 은박지. 네, 은박 용지가. 근데 그 용지가 학교에서 대량 주문을 하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내주지 않으면 네. 정경심 교수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표창장 파일, 그러니까 그 표창장 그 용지를 정경심 교수가 어떻게 확보했는지 해명하라라는 거를 검찰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 그 부분도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참 그러면은 표창장 사건은 이거 어떻게 결론이? 그러니까 사실 나는 겁니까, 이거는 검찰이 지금 이 표창장의 원본, 그러니까 표창장의 위조본을 제시를 하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제시가 된 것도 보니까 변호인 측에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떻게든 프린트가 되는 건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입시 비리잖아요. 입시 비리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그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 그럼 이게 이제 부산대 제출은 돼야 되잖아요. 네. 부산대 제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애매하고 제출도 안 됐고 그런데 이게 왜 기소가 됐는지 사건 자체가 지금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저는 이 사건은 무죄 또는 뭐 공소 기각 이런 판결이 나와야 된다고. 표창장 사건만큼은요 어찌 됐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제가 이 사건에서 사실 그 변호사로서 제일 주목하는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이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휴게실 PC가 압수될 때 아까 신유진 변호사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그 검찰이 와서 조교한테 그 소유자나 보관자나 소지자도 아닌 조교한테 임의 제출을 받아서 갔는데 원래는 그 디지털 파일의 경우에는 원래는 본체를 통째로 압수할 수 없어요, 원칙은. 그런데 그 안에 파일이 너무 많으면 예외적으로 본체를 통째로 압수해 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는 그 소지자나 뭐 피압수자를 입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보장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다음번에 그 조교가 한 번 더 증인으로 신청이 돼가지고 한 번 더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결정이 아직 안 됐어요. 증인 신청은 채택은 됐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아직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구나. 저는 봤고 그 조교가 얘기했던 게 그날 그 검찰이 노트북을 갖고 컴퓨터를 가져갈 때 조교한테 한번 물어봤다고 해요. 그 우리가 지금 서울에 가서 볼 건데 네가 학교에서 이걸 소지하고 있었으니까 갈래? 물어봤는데 밤길이고 네. 운전을 할 수 없으니까 못 간다고 자기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증거 목록도 안 보내줬다고. 그쵸. 증거 목록도 이메일로 그 변호사가 그거 부분을 지적하니까 그제서야 이메일로 보내줬는데 그 사실 참여권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지 그냥 말만 한다고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밤에 아마 뭐 같이 갈래 아마 조교가 밤에 혼자서 운전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압수물을 밤에 가서 그날 저녁에 검찰이 그거를 다 파일을 추출하지도 않았을 것 같을 뿐더러 다른 날을 충분히 지정을 해서 그 파일의 소유자는 사실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는 저는 정경심 교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피압수자는 정경심 교수가 돼야 되니까 정 교수한테 연락을 해서 파일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미 제출물 압수라는 거는 어찌됐든 보관자, 소지자, 소유자로부터 이미 제출물을 압수를 해야 되는 건데 조교는 그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이미 제출이라고 하려면은 그 심리적으로 어떤 압박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제출을 받아야 되는데 검찰이 사실상 심리적인 압박을 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증인 채택이 돼서 나와서 증언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 들은 바로는 뭐 징계해야겠네, 뭐 관리도 제대로 안 했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이 있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충분히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그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거는 임의로 제출했다고 저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원이 증거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저는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SBS 보도는 이거는 채널A 그 기자의 검언유착에 이은 또 다른 검언유착의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진짜 신기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게 아니 우리는 그 당시만 해도 검찰도 그 지점에 그러니까 공소를 공소 제기하면서도 상상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공소장을 쓰면서도 그냥 임의로 날이 나요 이렇게 썼는데 딱 SBS 그 보도를 내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네. 얼마나 고마웠을까. 사실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이제 처음엔 이게 보도가 사실인 줄 알았을 때도 제가 어떤 느낌이 확 들었느냐면 제가 이제 어떤 기자에 대한 기억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검 출입을 할 때인데 문무일 검찰총장 때였어요. 그 저녁 식사를 기자단이랑 같이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워낙 기자들이 많으니까 테이블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앉아요. 헤드 테이블에는 총장 앉고 뭐 거기 그 차장 앉고 한쪽에는 뭐 기획 그 부장 앉고 이렇게 하는데 제 자리에 그러니까 제가 앉아있던 그 테이블에 모 검사장이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차모 검사장님. 차모 검사장이 앉아 계셨는데 뭐 우연찮게 얘기를 하다가 그 기자들하고 옛날에 술 먹으러 다니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새는 그런 거 별로 없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자가 갑자기 턱 나서면서 검사장님 저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검사장님이랑 저랑 강남바닥을 헤매고 다녔는데 기억 안 나세요? 너무 당황했죠, 저는. 그러니까 이 검사장님도 당황을 하셨는지, 그 얘기는 서로한테 마이너스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로 들어간 게, 이 서초동에 있던 체리는 어디로 갔나? 이 얘기를 해요. 그 옛날에 기자들이랑 검사들이 같이 잘 가던 그런 유흥주점이 이름이 체리였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주점에 가면은 몇 명이 가든 술값을 100만 원으로 맞춰주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나 놀랬던 것이 뭘 놀래? 여기자들이 여러 있는 상태에서 검사장님이랑 저랑 강남바닥을 헤매고 다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 이렇게 쉽게 하기가 많거든요. 아무 상상은 안 되는데 술 먹고 술을 많이 마셨나 보다. 글쎄요. 자, 그 얘기를 참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좀 뜨끔한 기자 한 분이 계실 거예요. 뭐 여러분 익히 상상하실 수 있는 기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름이 알려진 기자입니까? 그렇죠.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못 드리겠고 대략적인 언론사 이니셜만 뭐 여러분 상상하신 그거 곡입니다. 시일보
방송사예요. 방송사. 방송사. S. 계속 가시면 네, 위험했죠, 위험했죠. 네, 여기서 네. 하시는 게. 아이고 KM이겠나 어디? 지금 맥락상. 맥락상. 그렇죠. 예. 예, 맥락상 이해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기자의 그 사례를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은 사실 그 검언 유착이 그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아주 유서 깊은 전통 중에 하나다. 전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폐습 중에 하나다라고 예.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며칠 뒤에 그 PC에서 네. 창장 그 네. 파일이 나올 것이다. 네. 이거- 이거 예언 수준이죠. 예, 예언할 수 있는 거죠. 그쯤 되면은. 아니 강남바닥 헤매면서 얘기했나 보지 뭐. 아, 야, 3일 뒤에는 그럴 거다는데 3일 뒤가 못 들은 거야. 네. 아, 그래서 발견됐나 보다 하고 이제 네. 보도를 한 게 아니겠는가. 아. 이렇게. 아, 3일 뒤라고는 이제 술이 좀 많이 돼가지고 네. 기억이 안 나고 까먹었어. 발견될 거야 이래서 발견됐어 하고 써버렸다 라고 뭐 아니 그거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닌데? 몇 번 지금 사실은 근데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와서 겨우 지금 방심위에서 네. 중징계를 네. 하는 게 아닐까. 네. 사실 슬쩍 넘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넘어갈 수도 네. 있었죠. 그러나 김태형 기자가 보도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공판에 들어가면은 기사를 쓰는 게 여태까지 그 의혹 제기가 됐던 게 맞나, 그리고 증인들이 얘기한 게 맞나, 그리고 검사들이 좀 강압적으로 하지 않나, 어떤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거를 저희가 살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재판에서 제 그 귀에 확 꽂혔던 게 그거였어요. 그 9월 6일에 기소가 됐고 9월 7일에 이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거봐 다 나오네. 그럴 줄 이렇게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그런데 검찰은 왜 그 기자를 끝까지 어떤 그 의리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그 완전히 나락으로 그러니까 몰았을까요? 일부러 나락으로 몬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슬쩍 넘어가면서 네. 털려고 했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정말 너무 나빴죠. 예, 털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걸린 거고요. 네, 정말. 그 다음에는 이제 SBS도 자기 무덤을 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나왔을 때 그냥 우리가 그때 오보했다라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그게 맞네 아니네 결과적으로는 맞았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일을 키우게 된 거죠. 말이 안 되지. 3일 뒤에 그 압수수색을 해서 그때 발견했는데 왜 3일 전에 발견됐다라고 보도를 해?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조화가야 이거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결과적으로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게 되는 건데. 우롱하는 거지.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제 반발을 크게 일으켰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심위까지 결국 가게 되지 않았는가.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이렇게 검사가 직접 얘기해요. 이렇게 이제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언론에서 갑자기 정경심 측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동양대에서 가져간 업무용 PC를 이미 제출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기사 본 적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증인한테. 네.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왜 거죠. 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 보도 내용과는 다르게 이 PC에는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된 건 아니었는데 보도 내용의 진위는 알 수 없었지요. 그렇죠. 알 수 없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네. 했던 것 같아요. 털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 불성실하다. 네. 그래서 SBS가 제대로 확인도 안 했고 보도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게 아니라 이거 그게 완전히 아니에요. 예, 뭔가 꼼수가 좀 뭔가 들어있다라는 이상해. 의심 안 할 수가 없죠. SBS에서 먼저 터뜨리고 나중에 발견한다. 네.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자꾸 어떻게든 덮어주려고 한다. 네. 네.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네요. 네, 이거는 단순히 경고로 끝날 게 아니라 보도 경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SBS가 그 논두렁 보도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이거야말로 진짜 진상조사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라도 이거에 대해서 SBS가 그 당시에 뭐 오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를 하고 뭔가 정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어물쩍 그렇겠죠. 어쨌든 정경심 교수가 사용하던 PC에서 발견된 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맞지 네, 않습니까? 막 실드를 치면서 그러면 관심법으로 보도했다는 거 아니야? 무슨 보도를 관심법으로 하나? 막 그러면서 나 참. 네, 계속 그러면서 그런 뉘앙스로 그렇죠. 그걸 유지를 합니다. 세계 그러면서. 최초의 예언 보도. 예언 보도. 새로운 저널리즘이 개척이 됐어요. 예언 보도. 또 예언 보도 하나 할까요? 그래요. 3일 뒤에 우리
그 김태형 기자님이 그 복권 당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와가지고 우리 장영진 기자님한테 얼굴에 침 뱉고 사표 던지고 나오지 않겠는가 예측합니다. 예, 예측고도. 이제 안 써? 근데 그 정경심 교수님 교수 재판을 보면은 조금 예측. 잠깐만. 네. 사일런 아웃사이더님 이분이 네. 궁 예스비에스. 궁 예스비에스. 궁 SBS. 누나가 가리고 갈아야 되겠는데. 예. 아, 제 양반 대단한 양반이야. 댄스가 그냥 넘치네요. 말 더 할까요? 어머, 피하지방 지르는데 지금 훨씬 재밌대. 네. 감사합니다. 황현이를 날렸어요. 아니, 웃음을 책임지라고 황현이 안 쳤는데 황현이가 안 웃겼던 거야. 네. 자, 그래요. 김태형 기자님. 그러니까 네. 정경심 교수님 정경심 교수 재판을 보면은 검찰이 예측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결과적으로 맞아요. 그 SBS 보도랑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2015년에서 2017년 2월 사이에 정경심 교수가 한 거래는 그 조국 민정수석이 될 걸 알았기 때문에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실 그 당시에 오늘도 그 변호인이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50%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의 그 지위를 이용을 했으면 조국 교수의 지위를 이용했으면 오히려 무조건 마이너스를 봤어야 그러네, 됐어요. 이용이 안 되는 글쎄 지위에 말이야.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조국이 민정수석까지 했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저기 네.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가족 얘기인데 네. 지금 우리 감옥에 계신 아, 지난주에 1년 8개월 그 시정을 언도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저기 뭐야 결심 공판 전에 네. 그 탄원서를 이제 봤는데 네. 형도 하나 써줄까 했더니 형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된다고. 예. 아니 지금 이 정부 아래에서도 내 탄원서가 도움이 안 되는데 박근혜 정권 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거 네. 웃음으로 너무 슬퍼요.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나 이거 웃어야 되는지.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주장대로 그대로 이제 그 따라가면은 이런 거죠. 2015년이나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고 하는 것을 누군가는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알고 조국 전 장관한테 특혜를 줬다라는 결론이 되거든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 맞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은 그 제가 볼 때 그 코링크 운영했던 사람 익성인가요? 하여튼 뭐 그 사람들은 상조해야 돼요. 아니 그 사람들은 지금 좀 대박이 났어요. 정상이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또 손해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검찰 얘기가 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사모펀드 관련해서 이득 본 사람은 익성밖에 없어요. 그러네. 네. 걔들은 그러면은 앞을 내다봤나 보다. 예. 예.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고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다 예측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줄 알고 약간 이런 걸 다 예측을 한 게 아닌가. 예측을 하고 코링크를 만들었구나. 네. 익성은. 네. 아 그래요. 그 일단은 SBS 이 보도는 반드시 좀 규명이 돼야 할 것 같고 네. 네. 우리 차원에서 안 되면은 뭐 연대를 요청해서라도 이거는 진짜 대대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고 모르는 분들이 아마 태반일 거예요. 네. 이런 내용을.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몇 번 얘기해서 다 알 것 같은데 아니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 이게 왜 사실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느냐면은 너무 재판이 복잡하고 기니까 그냥 조국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검찰은 나쁜 놈들이다. 혹은 그 반대로 조국은 나쁜 놈들이다. 검찰은 나름대로 원칙대로 수사했다. 이 그 프레임 두 안에서. 패거리로 갈리는 바람에 그 진짜 이 디테일한 그런 팩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못해요. 아니 그 접근하자니 다시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적절한 시점마다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참 잘해요. 오늘만 해도 또 언론 플레이 하나 나왔거든요. 이렇게 최강욱 불로소도 불로소드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전 장관 사이에 이제 그 문자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경심 교수가 뭐 세금이 2천만 원 나왔다. 그러니까 그
조국 전 장관이 많이 나왔네. 네. 그런데 뭐 그거 불로소득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나온 거 할 말 없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냥 그런 평범한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불로소득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불법성이란 것, 아유, 불법성이 정말. 있다는 거를 조국 전 장관도 알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그까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그거를 보고 이 사람 참 정말 한편으로는 뭐랄까 이게 너무 네. 2,200만 나 같으면은 2,200만 원 세무사 누구야? 야 세무사가 그거밖에 못 막아줬냐? 조정도 안 해주냐? 근데 이게 여기서는 아니 지금 최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무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네. 조정을 좀 해드릴까요? 그래가 됐습니다. 그냥 낼게요. 근데 여기에 그 문자들 사이에 우리가 알만한 이름이 하나 더 나와요. 누구요? 진중권 교수가 진중권이 왜 나와요? 네. 거기서 종소세가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나왔다는데 얘는 어떻게 줄였지? 이런 말이 나와요. 종합소득세가 3천만 원인데 예. 어떻게 줄였지? 네. 그 언제적 이야기예요? 이게? 그 문자에 껴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2018년 7년이 맞을까? 2018. 맞아. 5월이니까 2018년 5월이네요. 그럼 저기 뭐 채널A 출연도 하고 네. 출연료 얼마나 받았겠고 방송은 거기밖에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종합소득세로 3천만 원을 냈다고 하면은 소득이 억대를 넘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당연히 넘다는 거죠,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근로소득 빼고 그 출연료 이렇게 기타 소득으로 잡힌 게 거의 이제 억이 넘어가면은 3천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죠. 거기 넘어가는 얼마를 거죠. 받는 거예요? 억이면은 50주라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당 얼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 계산이 좀 빨리 안 되는데 제가 50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1억이라고 치면 네. 50주에 1억이라고 치면 금액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다를 수 있는데 네. 그 문자에 그렇게 나오죠. 문자에는 3천만 원이 그렇게 나왔는데 등장을 줄였다 해요. 뭐 이런 얘기죠. 네, 줄였다, 그렇죠. 조국 줄였다.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유 정경심 교수가. 정경심 네. 교수가. 줄였다. 네. 정경-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문자 진중권은 메시지를 주고받고 줄였다. 하는 중에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하죠. 아 그렇군요. 근데 불로소득을 불법소득이라고 연결시키는 건 좀 논리의 비약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불로소득은 뭐 이자라던가 노동이 없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만은 그냥 얻어지는 그냥 들어오는 소득이 또 불로소득이어서 수사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불로소득이니까 너무 불만 가지지 마. 전 그럼 되게 고지식하시다. 맞아.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 예. 드는데요.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이잖아요. 부인한테 네. 저 같으면 그랬으면 집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집사람이 뭐 어째 이러면서 너 나가. 저희 집사람이요. 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불만 있으면 너 나가 들어오지 마라고 네. 얘기해요. 아 그래요. 예, 요새 그래서 제가 되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감합니다. 전에 한번 고양이 한 마리를 들고 갔다가 한 15분 동안 신발도 벗지 못하고 고양이를 안은 채 야단을 맞았습니다.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길에서 혼자 있는 고양이가 아니 누가 저기 주셨는데 입양한다고 입양을 가져왔더니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참 제가 너무 그때 아내한테 미안했던 게 네. 아내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근데 고양이를 예? 잘못했네. 아니 어떻게 분위기에 뭐 휩쓸리다 보니까 고양이를 들고 갔다가 바로 요걸 바가지로 먹고 예, 네. 그 입양은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면에서 저희 나쁘네. 집사람은 참 고마운 사람이네. 그래요. 저도 강아지를 한 마리를 네. 의논도 없이 데리고 들어왔다가 아이고 세상에. 근데 결국 우리 집사람이 요즘은 더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그럴 줄 알고 일단은 질러보자. 갖고 들어가면은 설마 지가 나를 뭐 얘기했는데. 내쫓겠냐 생명체를 그랬는데 제가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자 그래요. 네, 저 아까 그래서 이제 SBS 뉴스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법정 제재 소개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언론의 명백한 오보였다. 그리고 네. 검찰의 경우에는 분명히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음에도 그래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건 관계자의 명예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런 명백한 오보인 경우에는 검찰이 사실 공익의 대표자로서 바로 잡아줘라 이런 의미에서 공보 준칙에 그 조항까지 넣었는데도 검찰은 전혀 바로 잡아주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표창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남용이 지금 변호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공소권 남용으로 이제 기각이 되어야 하는 측면도 크다고 봐요. 다른 거는 뭐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한명숙 이제
전 총리 1심 판결과도 조금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1심 그 뇌물이나 정치자금법이죠. 그러니까 네. 정치자금법이랑 뇌물이랑은 구별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구별되지 않고 뇌물이라고 그렇게 계속 이제 칭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받은 것은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정치자금이 뇌물보다는 훨씬 더 그 죄의 비난 가능성이나 그런 죄질이 훨씬 더 낮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1심 판사가 판단하면서 정치 자금이랑 뇌물이랑은 분명히 구별이 되는데 그 구별 기준은 대가성이다.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의 직무의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거면 그건 뇌물이지만 그냥 그 정치 행위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돈을 준 거면 그거는 정치 자금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가성이 있었기 때문에 뇌물이다라고 판단을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한명숙 전 총리의 그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공소 제기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소추 재량권의 남용이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5만 달러 사건으로 알려진 그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게 돼서 이제 실추된 검찰의 명예와 충격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뭐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 중 한 사람이었던 그 피고인에게 부패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사건으로서 소추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변호인이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주장은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공소권 남용 주장은 거의 안 받아들여지는 주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정치적 목적에 의한 소추 재량권 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공소권 남용이 되는데 이 경우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한명숙 총리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공소 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던가 아니면은 그래도 제보자들이 있어서 그 제보자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그래도 자백이 어찌됐든 있었고 그걸 통해서 기소를 했고 뭐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이렇게 명백히 공소권을 남용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표창장 공소 제기의 경우에는 저는 이게 공소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표창장 사건이 문제가 된 게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돼서 어떤 뭐 이름을 알 수 있지만 정체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단체들이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그 1심 판결 재판부도 얘기했듯이 그 고소장에 붙어 있는 거는 어떤 실질적인 증거도 아니라 언론 기사들 몇 장 첨부한 그런 고소장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청문회 당일날 기소를 했고 그리고 당시 기소한 내용을 보면 정말 지금은 유지조차 될 수 없는 명백한 그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가 된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는 어떤 미필적으로나마 검찰의 의도가 있다. 이런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정치 그 법무부 장관 지명이 된 것을 이제 법무부 장관에서 낙마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의도가 분명히 그것도 검찰 개혁을 일선에 앞세웠던 그런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어떤 의도가 미필적으로 저는 인정이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 그 공소 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더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그 검찰로서는 이런 마인드로 아마 털기 시작한 게 아닌가. 야, 너 터는데 네가 아무것도 안 나오겠니? 하면서 열심히 그렇죠. 털었는데 털어도 안 나오니까 뭐라도 사건 조작해서라도 네. 이렇게 무조건. 범죄자로 만들려고 네. 했던 것은 아닌지 네. 의심이 된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한동훈식 수사법이라는 얘기 몇 번 했었어요. 네. 한동훈식 수사법이 어떤 거냐면 일단 파요. 일단 파는데 안 나오면 옆을 파요. 안 나오면 또 옆을 파요. 계속 파요. 계속 파다가 그래도 계속 안 나오면 지금까지 나온 걸 쫙 이제 훑어봐요. 그럼 뭔가 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 또 파요. 그러다 보면 뭔가 하나 잡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소를 제기를 하는데 이게 잘만 하면은 정말 보통 이제 숨어 있는 부패를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수사법이 되겠지만 이게 잘못되면은 정말 먼지털이식 수사, 경우에 따라서는 뒤집어 씌우는 사람 하나 잡는 수사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바로 그런 한동훈식 수사법이 가장 잘못된 사례에 속한다라고
라고 해서 그분하고 이제 제가 척이 졌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바로 그런 맥락과 사실 일치해요. 그러니까 한동훈식 수사법이 잘못됐을 때 이렇게 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하는 말이 지금 강남역을 지나고 있는 사람 한 명, 네. 그냥 아무나 한 명 데려다가 검찰이 360도로 털면은 안 나올 사람은 정말 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안 나오시잖아요. 저도 360도로 털면 저는 왜냐면 그게 뭐냐면 그게 제가 명백히 이거는 불법이다 범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인식 못하고 지나간 것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당시에는 뭐 그냥 내가 넘어갔어도 이거는 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저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너무 그 중요하신데. 1심 재판 시작하면서 너무 궁금한 게 뭐냐면 네. 검찰이 9월 6일에 표창장 갖고 기소를 했잖아요. 네. 이게 정경심 교수가 몰래 위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조국 장관 조국 그 일가를 내사를 하지 않았다던가 누군가 이 표창장 위조했다고 뭐 고발을 한 게 아니면 뭐 이렇게 그 검찰에 제보를 한 게 아니면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일단 기소할 때는 최성애가 바로 그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위조라고 너는 위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그 최성애 진술 하나 갖고 그거 하나만 그거는, 가지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출되지도 않은 표창장을 아니 근데 어쨌든 그 자꾸 제출에 너무 목숨을 걸어갖고 내가 소장 변호사한테 얘기했는데 사실 예전에 신정화 사건 아시죠? 신정화 사건 그 당시에도 위조된 거에 대해서 제출되지 않아도 그게 제출되지 않고 사본이 제출되거나 그래도 위조라고 증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위조라고 증명할 수 없는 다른 반대 증거들이 많아서 그런 거고 신정화 사건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께 네,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제출 안 돼도 아니 그 부산대 압수수색 전이에요. 그러니까 표창장 자체 그러니까요. 만들어진 그- 사실 자체를 아니 알 수가 그러니까 없는데 위조했다 내 두 장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계약서가 만약에 있다고 해도 네네네네. 이제 그런 표창장이 있다는 존재는 알잖아요. 그랬을 때 당신 나한테 저기 두 장 찍은 적 있냐? 없다. 그럼 그거 위조고 기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표창장이 만들어졌다고 지금 이거 조민 씨랑 둘이서 집에서 만들었다고 그때는 불상지였지만 처음에 그렇게 나올 때 처음에 불상지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공소 제기가 잘못됐을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오로지 저 진술 하나만 갖고 저렇게 기소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다 얘기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늦었다. 제가 봤을 때.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최성해 총장이 또 덧붙인다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랑 찔러야죠.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랑 만난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동양대에 표창장 만든 적 있냐 이거 그 대장을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청문회 때 사진도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표창장에 대해서 사진도 나왔던 때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한 거 공개도 됐고 했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이상한 거는 그 당시에 박지원 의원이 공개했던 그 표창장이랑 지금 법정에서 현출되고 있는 표창장이랑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신유진 변호사는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거는 일단 바탕색부터 좀 틀리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인조가 좀 번진 것 같고 네. 이건 안 번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장이 찍힌 각도가 틀려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먼저 보고 이건 너무 다르다. 그런데 법정에 들어가신 김태형 기자는 저한테 그런 거에 안 물어보고 계속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다고만 하길래 아니, 그 재판에서는 제가 장 기자님을 붙잡고 아니, 재판에 나온 건 달라요. 아예 사진이 그 직인 파일이 늘어난 사진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장 네네네. 기자님한테 기자님 이거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님은 다르다고. 그러니까 뭘 보고 다르다 그러냐면 도장 찍힌 위치에 보면 동그라미가 뭐 이렇게 동그라미 타원형이 하나 있는데 타원에 최성해가 들어가요. 히읗이 들어가요. 근데 히읗이 찍힌 그 타원 속의 위치가 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니까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각도도 틀리는데 도장 찍힌 위치에 글자랑 겹쳐 있는 부분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그때 나온 거랑 이게 지금 법정에 나왔다는 거랑 왜 틀리지? 그러니까요. 예.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늘어졌든 안 늘어졌든 네. 대신 그건 똑같아야 되는데 그쵸. 네.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라면은 이렇게 찍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같이 나란히 보면서 이거는 여기 이 부분이 확실히 틀린데요라고 했던 거죠. 이 다르다. 요원해. 그렇죠. 그렇죠. 갖고 있죠 제가. 근데 이 주제정신. 재판에 현출된 사진이 이게 아니에요. 그 행정지원처장이 나와가지고 그
직인 파일을 보면서 되게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양대 그 행정지원차장한테 이거랑 문제가 그러니까 같은 파일이라고 볼 수 있냐라고 확인을 했는데 그분도 아니라고 해요. 그 재판에 나와서는 맞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나가서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지금 뭐가 있느냐면요. 지금 재판에 현출됐다라는 그 표창장의 사본이 됐든 파일이 됐든 그것도 계속 증언하는 사람마다 다 얘기가 조금씩 틀리고 그리고 모양도 다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사실 좀 확정을 지어야 돼요. 이것부터 확정이 안 되면은 이게 뭐 위조다 아니다 말을 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되면은. 알겠습니다. 아, 참 검찰 일을 참 되게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소가 잘못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깔끔하게 끝내놓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예. 증거에 관해서 아직도 이걸 갖고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사실 공소 단계에서 기소 단계에서 이게 정립돼야 될 정리돼야 할 문제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 처음에.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데도 이거 뭐가 실체고 뭐가 이게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 암담합니다. 김현